안녕하세요. 파락광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우리가 차트 매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 바로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 때는 돌파 매매, 그리고 지지한 점을 파고 상승하는 모습, 그것은 눌림 매매로 우리가 활용할 것입니다. 아마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한 차트 매매를 통한 이 매매 방법은 지지와 개념이라는 기본적인 속성,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돌파 매매, 그리고 눌림목 매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차트 매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한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 시점을 잡는 때 이 지지와 저항이란 개념을 활용을 하는데, 과연 이 지지와 저항이 나타나는 위치는 항상 동일한 것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지지점이든 어느 저항점이든 똑같이 지지하는 힘이 세기가 같고 똑같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저항이 강한 저항과 약한 저항 지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약한 저항 지점에서 돌파 매매를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쉽고 또 높은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지가 약한 지지를 하는 위치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강한 지지를 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반전하는 그런 확률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지와 저항의 이런 힘의 세기, 강도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차트 매매라는 것이 지지와 저항의 속성을 통한 이 돌파 매매와 눌림목 매매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가장 많은 매매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안다면은 어느 누구보다 유리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강도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그런 지점은 주로 어떤 위치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지라는 점은 이 주가가 하락하는데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하락 지점을 멈추는 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신규 매수자들의 힘이 이 매도세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기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들은 지지하는 지점에 주가가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물량을 아주 적은 물량만 내놓게 되고,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은 그 지점이 지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수 수량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멈춘다는 것. 반대로 저항이라는 것은 매수세보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규 매수자들보다 매도세의 힘이 세서 기존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많아서 더 이상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그런 저항을 맞는다는 그런 지점을 우리는 이 저항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겨루기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바뀜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위치에서 변곡점,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저항을 뚫게 되면은 돌파 매매로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저항을 뚫지 못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실망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또 하락하게 되고, 지지를 성공하게 되면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지지 성공과 함께 주가는 상승으로 반전하게 되고, 지지를 실패하게 되면 하락 물량이 나와서 주가는 더 크게 이탈을 하는 하락폭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와 저항의 성공 여부는 주가 큰 폭의 주가 변동을 발생시키는 원인, 아주 중요한 속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지지와 저항, 차트를 통해 주로 매매될 때 이러한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러한 지지와 저항의 강도 차이를 알아야 우리는 더 확률적으로 유리한 매수와 매도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얼마나 쉽게 또는 얼마나 어렵게 이 저항을 돌파하느냐,
이런 확률적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반대로 얼마나 약하게 또는 얼마나 강하게 지지를 하느냐의 확률적 접근. 그래서 저항 지점은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지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런 지점에서 돌파 매매를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지지점에서는 강하게 더 지지하는 점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런 점에서 매수해서 눌림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런 지지와 저항이 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위치와 그 이유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량 거래량이 있었던 위치에 지지와 저항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거래량이 일어나지 않는 지지와 저항보다. 그 얘기는 캔들의 저점과 고점을 통한 매매 시 이런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그 위치에서 매물대가 두텁다는 것,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 보유자들의 물량이 신규 매수자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에 또 이동이 되겠죠.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는 것은 돈에 많이 집중돼서 매매가 이루어진 부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의 강도 차이를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대량 거래가 있었던 그 위치가 그렇지 못한 거래량이 적은 전고점이냐 전저점보다 더 강한 지지와 저항의 속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 이 매물대, 그렇죠? 매물대라는 것은 거래량이 많이 일어난 위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매물대가 많이 위치한 이런 전고점, 그렇죠? 이런 전고점 위치, 매물대가 많은 전고점 위치, 이런 위치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위치이기 때문에 쉽게 이런 종목 전고점을 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트상으로 이런 매물대를 통해서 전고점의 위치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전고점에서 터진 이런 거래량, 지금 이 차트는 이 속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단순 예시로 지금 말씀드리는 걸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러면 이 고점은 상당히 강한 저항대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이런 고점이 나타났다면은 이 고점의 저항은 약하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이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일어났던 이 위치의 지지와 저항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지 라인, 그렇죠? 이 지지 라인을 한번 그려보고 이 지지 라인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그것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많이 터진 지지 라인일수록 이 지지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지지 라인은 쉽게 다시 뚫고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지와 저항의 강도 차이를 알 수 있는, 이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위치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났는가, 거기에 이런 매물대가 두텁은 것인가. 매물대가 두텁다면 분명히 그 위치는 저항점으로서의 큰 힘이 있을 것이고 지지점으로서의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트 월봉을 봤을 때도 가장 매물대가 많은 위치, 그렇죠? 이 위치가 됐죠.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는 것도 이 위치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위치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점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량 거래가 있었던 위치의 지지와 저항이 거래량이 적었던 곳의 지지와 저항보다 강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고점 부위에 내가 매수한 주가가 왔다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고점 부위에, 그것도 만약 거래량이 급격하게 터졌던 그런 전고점 부위에 내가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 정도까지 왔다. 그렇다면 자신의 물량 강한 저항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일부 물량을 덜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서 전고점을 뚫을 줄 알고 미리 매수했다가는 이런 큰 하락폭을 자신들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첫 번째
지지와 저항의 강도 차이가 나는 그 위치를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단기 이평선보다 중장기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이 강하다. 이것은 아까는 이 대량거래 캔들의 저점과 고점 이용한 매매 시에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이평선을 통한 매매 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일봉보다는 주봉보다는 월봉의 이평선이 강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일봉의 21선과 주봉의 20주선, 월봉의 20월선의 힘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봉, 주봉, 월봉도 해당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일봉상에서만 보더라도 5일선, 5일 동안의 종가 5일 더하기 나누기 5로 한 평균값을 연결한 것이 5일선이죠. 5일선 위에 주가가 위치한다는 것은 5일 동안 매수한 자들보다 손실 보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일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것은 매우 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불과 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5일선보다는 21선, 21선보단 61선, 61선보단 121선,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단기, 중기, 장기로 갈수록 그 이평선의 저항의 힘, 지지의 힘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종목도 LG이노텍도 361선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노란색 라인입니다. 361선. 저항선을 계속 장기 이평선으로서 저항을 뚫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일선을, 11선을, 21선을 이렇게 어렵게 뚫지 못하는 거, 그것보다는 장기 이평선이 더 강한 이런 저항의 힘이 나타날 것이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에는 또 5일선, 21선 이런 단기 이평선보다 중장기 이평선이 더 지지로서도 힘을 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일선은 5일 동안에 매수한 자들, 21선은 20일, 61선은 60일. 그러다 보니까 장기 이평선으로 갈수록 그 갖고 있는 보유 물량, 그것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량 거래, 두 번째는 단기 이평선보단 중장기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이 강하다. 세 번째는 여러 번 돌파 시도가 있었던 위치는 저항의 힘이 약해져 뚫고 상승할 확률이 높다. 왜? 저항대 가격의 매도자들 물량이 계속 돌파 시도를 동일한 고점 부위를 돌파를 여러 번 시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늘어날수록 거기 위치에 있던 매도자들의 물량이 신규 매수자들에게 계속 넘어가고, 이는 그 가격대에, 저항대에 있는 가격대 악성 물량이 신규 매수자들에게 넘어감으로써 소화가 되고, 그 가격대 매물대가 신규 매수자에 갔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박스권을 이런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또 상승하고 두 번째 전고점, 이것을 뚫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보다는 세 번째 뚫을 확률이 높을 것이고, 세 번보다는 네 번째 또 뚫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이 신규 매수자들에게 물량이 분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 보고 있던 물량들이 악성 매물이 다 소화가 되고, 그래서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 번 돌파보단 여러 번 돌파 시도한 위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이런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이 단순히 정고점을 여러 번 돌파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이처럼 이평선을 여러 번 돌파 시도한 모습,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360원선을 그냥 예시로,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시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다면 여기에 주가가 또 왔을 때 요번에는 뚫어줄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돌파 시도가 이평선에도 해당되고 또 전고점, 이 캔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용을 시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파 시도가 여러 번 있었던 그런 지점은 저항의 힘이 약해져서 돌파 매매를 우리가 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돌파 매매 저항에 관련된 내용이 3번이라면 4번은 지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바닥, 쌍바닥, 이중바닥보다는 삼중바닥, 삼중바닥보다는 사바닥, 이런 식으로 다바닥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렇죠?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선생님들 만약에 이런 종목이 있다 치면은 그 다음번 바닥이 나온다면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 매수할 확률이 높겠죠. 왜? 그 전에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들은 두 번보다는 세 번, 세 번보다는 네 번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지점이 만들어졌고 신규 매수자들은 요번에도 또 지지를 해줄 확률이 높겠구나. 신규 매수자들의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매수했던 보유자들, 뭐 여기서 매수를 하던 어디서 매수를 하던 이 기존 매수했던 보유자들 물량 또한 요번에 기존에도 지지를 해줬으니까 요번에도 똑같이 지지하고 상승하겠지. 자신들의 매도 물량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규 매수 물량을 들어오는데 매도자 물량은 안 나온다.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중 바닥보단 3중, 3중보단 4중. 지지의 횟수가 바닥에 다바닥을 만들면서 횟수가 많아질수록 지지의 힘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파동의 크기입니다. 파동이라는 것이 주가의 상승이죠. 얼마만큼 고점까지 상승을 했느냐. 그렇죠. 이런 파동의 크기, 작은 파동의 고점 저점보다는 큰 파동의 고점과 저점이 지지와 저항의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동을 만드는 것, 즉 상승의 크기를 만드는 것, 이 파동을 만드는 건 돈의 크기. 당연히 상승이 크다는 것은 돈이 많이 투입되고 거래량도 늘어나겠죠. 이런 곳에 지지가 저항이 클 것이고 큰 고점에서 물린 보유자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주가가 하락했다면 다시 그 종목이 그 위치까지 왔을 때 그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큰 저점까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들의 물량을 그렇게 쌍바닥이 만드는 위치까지 왔다면 곧 바로 자신들의 물량을 쏟아낸다는 것이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1차 큰 상승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 파동보다 작은 파동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기가 1차 파동이 가장 크고 2차, 3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고점의 저항, 이 중파동의 고점의 저항, 소파동의 고점의 저항, 그렇죠? 어느 저항이 힘이 더 세냐 이 얘기입니다. 당연히 바닥에서 큰 파동을 만들었던 이 고점의 저항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더 많은 상승을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렇다면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한 물량들 그것이 큰 저점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위치에 보유한 물량들은 이 위치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위치가 온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매도 물량, 손절 물량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항이라는 것이죠. 이 위치에 있던 물량이 쏟아 나온다는 것은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큰 파동을 그린 큰 상승을 했던 고점 부위는 그렇지 못한 고점 부위보다 더 큰 저항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파동의 크기뿐만 아니라 파동의 세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파동의 크기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높은 가격을 만드느냐. 그렇죠? 하지만 그 파동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파동의 세기는 얼마만큼 급격하게 올라가느냐. 이 상승 기울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만히 상승한 고점의 저항, 완만히 하락한 저점의 지지보다 급격한 상승의 고점의 저항과 급격히 하락한 저점의 지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승이 이렇게 완만한 둔각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또 상승하는 것이 이런 45도 이상 기울기를 갖고 상승하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점 부위의 저항을 얘기할 때 우리는 상승 기울기가 큰 이런 종목들이 고점 부위에서 저항의 힘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승 기울기라는 것은 우리 각도론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승 기울기는 곧 세력의 개입이고 세력의 개입은 곧 큰 자금의
단기 집중적인 투입입니다. 상승 기울기가 급격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기울기가 큰 종목의 이 고점 부위는 주가가 급격히 올랐고 이 위치에서 또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치에서 매수한 물량들, 그렇죠? 팔지 못하고 갖고 있는 물량들 제법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격히 상승하고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매도 물량을 팔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이 재차 상승을 했을 시 여기에 물려있던 매수 물량이 또 급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손절 물량이 나오는 것이죠.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요 위치에서는 따로 이 사유를 적지 않은 것이 결국 파동의 크기, 크면 클수록 파동의 기울기가 급격하면 급격할수록 고점과 저점에 대한 저항과 지지의 힘은 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차트를 통해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지와 저항인데 그 지지와 저항은 결국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차트를 통한 매매 방법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매 형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지와 저항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고 이런 6가지 이유, 대표적인 이런 6가지 이유로 지지와 저항의 자리도 분명히 강한 저항이 있고 약한 저항이 있을 것이고 강한 지지가 있고 약한 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은 강한 저항에서는 매수를 보류를 하고 확실히 돌파하는 것을 보고 매수할 수 있을 것이고 약한 저항, 그렇죠. 여러 번 돌파가 시도됐던 부위 아니면 대량 거래가 일어났지 않았던 정고점 부위 아니면 뭐 단기 이평선 저항 부위 이런 부위에서는 우리가 돌파 매매를 좀 더 쉽게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지하는 부위도 여러 번 다중바닥을 만든 이런 지지점에서는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그런 종목을 찾았다면 매수 타겟으로 다른 종목보다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이런 힘의 세기, 강도의 차이를 우리는 종목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내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차트의 지지와 저항, 그것을 이용한 돌파 매매와 눌림목 매매, 그것을 활용하실 시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강도의 차이에 관련된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매매에 임하시면 보다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